이게 이제 국채의 2002년도부터 2023년까지 20년 금리인데, 보시면 지나간 2000년 초입부터 20년간 없었던 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금리를 20년 아니고 2010년도 금리를 넘어서고 있죠. 그 전에 금리가 어땠냐면 지금 금리의 반도 안 됐어요. 지금은 10년 내에 처음 나타나는 금리예요. 길게 보면은 2002년, 2004년, 5년 금리에 육박하고 넘어가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보기 드문 금리가 나타났으니까 그 금리를 쫓아 움직이는 건 당연하게 타당합니다.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금보다 채권을 찾는 거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예금보다 채권을 이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채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채권을 다룬 적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오랜 동안에 채권 투자의 매력이 특히나 이제 개인들에게는 별로 없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채권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투자라는 거는 항상 확률 대비죠. 그래서 확실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적은 거, 위험이 없다면 그만한 수익이 따라와야 되는데, 수익 대비 위험이 작거나 위험 대비 수익이 크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 몇 년간 동안에는 채권은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대비 수익은 상당히 좋은, 특히나 2023년 상반기 주식을 앞서가는 확실성, 수익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당연히 기대 수익이나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주식의 수익률을 따를 수는 없죠. 하지만 투자 수익의 확실성으로 보면 현재는 채권이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제 주식을 추천 안 하고 채권을 추천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주식을 추천합니다. 2023년은 저도 상당히 기대하는 시장이고 아주 좋은 수익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식의 수익률만큼은 절대 채권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수익률 대비 위험은 훨씬 적으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 오늘 제가 소개를 좀 드릴 내용 중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1% 정도만 더 하락을 해도 채권 투자했을 때 20% 가까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미국 국채를 한 4%대 초반 혹은 이제 여러분이 다 다르지만 4%대 정도에 살 수 있는데, 10% 정도만 하락을 한다고 하면 59% 막 60%씩 수익이 나니까요. 사실은 주식만큼의 수익이 나지만 그것 대비 위험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면이죠. 확실성을 말하는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매력 있는 자산이죠. 지난 저희 회사 세미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은 한 20년 내에, 더 길게 잡으면 40년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확실하게 20년 내에 주식과 채권과 그 부동산 자산 리츠 이 세 가지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난, 세 가지 모두 마이너스가 난 유일한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이나 채권도 충분히 저평가, 충분히 싸져 있는, 주식처럼 전망이 좋은 그런 부분 뚜렷한데, 주식과는 다르게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좀 덜한 면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때, 지금은 주식을 투자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3%가 되든 4%가 되든, 지금은 뭐 미국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도 6%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는 예금금리 3%, 4%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또 주식 투자 자금처럼 늘 가져가야 되는 자금이 있죠.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을 내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은 뭐 1년 뒤에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1년 정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1년 뒤에 꼭 써야 될 돈이지만 목돈이에요. 그런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식 투자할 수 없죠. 예전에는 근데 이런 돈을 할 때가 너무 마땅치 않아서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을 주면서 엔드 차익이라는 그런 투자의 기회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채권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제가 앞으로 계속 늘 하듯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권도 상당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늘은 투자적인 얘기들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들,
직접 투자했을 때 효과들,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도 실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채권의 상품 영역도 매우 넓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희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 ETF는 한 종목만 그 만기 딱 1년짜리로 종목 하나만 가지는 ETF가 나왔죠. 단일 종목 ETF. 근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저희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은행채라든지 국고채를 하나만 만기 1년짜리 23년 뭐 1월이나 2월에 만기인 거 하나만 계속 유지하면서 사가지고 가서 만기 1년이 지나면 청산하는 ETF. 그런 것들이 현재는 오늘 저희 팀에서 추적해 본 거로는 현재 수익률대로 하면 연수익률 10% 이상 나오는 개념이죠. 물론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 쿠폰만으로 거의 4.7, 5.0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됐을 때 한 4.7이나 5.0 정도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근데 여러 종목을 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그냥 기대 수익률 자체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간접 투자의 단점인 여러 종목을 섞어서 어떤 건 손해보고 어떤 건 이익이 나서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는 큰 수익이 나지, 그러니까 뚜렷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단점을 커버한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도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분이 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채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낯설은 채권에 대한 문을 여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몇 년간 특히 한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1년 정도에는 아주 큰 문이 열려 있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국채 위주로 투자하지만 하반기 들어가서 어떤 시즌이 오면 그때부터는 그 해외 채권 중에 신흥국으로도 가고 막 계속해서 채권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채권의 전 영역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궁무진한 채권의 영역들을 제가 다 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다룰 게 많으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직접 투자하는 액션에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투자를 하려면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이런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적금 오픈런이라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예금이 6% 넘어가기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예금 금리가 뭐 엄청나게 높다 보니,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예금 적금 잔액 추이가 뭐 22월별로 저 정도로 저런 식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금 전쟁이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사이에 흐름이 확 달라져 버린 거죠. 뭐냐면 당연히 예금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예금 2달새 반토막이라고 돼 있는데 영머니무브라고 이제 뭐 이게 뭐냐면은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예금으로 갔다는 걸 영머니무브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끝나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채권으로 몰려가는 돈이나 이런 건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증권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 전문가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는 항상 주식시장 전문가, 주식시장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셨지만 저는 증권시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과 시장을 봐왔어요. 시황을. 채권으로 막 놀라운 일들을 봐왔고 채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봤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증권시장 중에 채권시장은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열지도 말하지도 않았었지만 증권 전문가는 이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했을 때 지금 예금으로 가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는 영머니 무브였죠.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예금으로 가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그게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1월 대비 예치액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 금액이, 신규 가입 금액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20%에도 못 미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금은 이렇게 지는 해인데 다른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채권 순매수의 채권 매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래프가 인상적입니다. 저게 1월만, 매해 1월만 비교를 한 건데 4년째 1월에 채권 순매수 금액을 비교했더니 그냥 압도적이죠. 앞에 한 20년은 2천억, 1200억, 800억 이랬다면 이번에 그냥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뭐 얼만큼 대단한지 알게. 이게 2023년 전체가 아니죠. 당연히 1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1월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채권에 그냥 엄청난 흐름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타당하냐? 또 타당하다면 어떻게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실속 있는 다른 정보가 있겠냐, 그런 위주로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헤드라인이 채권 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개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상품 하나가 나옵니다. JTBC 채권이 400억 정도 발행됐는데 등급은 트리플 B 정도인데 회사채죠. 금리가 8.5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몰렸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워낙 높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JTBC 트리플 B 채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트리플 B 정도는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없죠. 왜냐면 트리플 B 마이너스 정도까지를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신한금융지주 4천억 발행했는데 수요 예측의 60%가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다. 저 증권사가 왜 가져가요? 개인들이 사니까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채권에 엄청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럼 왜 지금 채권이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궁금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타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10년 내에 최고의 금리를 자랑하고 있죠. 모든 채권에 대해서 그래요. 이 파란색 커런트라고 해서 현재 금리인데 지금 10년 내 최고 가장 높은 금리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국채의 2002년도부터 2023년까지 20년 금리인데 보시면 지나간 2000년 초입부터 20년간 없었던 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금리를 20년 아니고 2010년도 금리를 넘어서고 있죠. 그 전에 금리가 어땠냐면 지금 금리의 반도 안 됐어요. 지금은 10년 내 처음 나타나는 금리예요. 길게 보면은 2002년 2004년, 5년 금리에 육박하고 넘어가고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보기 드문 금리가 나타났으니까 그 금리를 쫓아 움직이는 거 당연하게 타당합니다.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금보다 채권을 찾는 거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오늘 예금보다 채권을 이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 금리의 상승이 그런데 앞에서도 보인 것처럼 가팔라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2020년 7월까지만 해도 이게 국채 만기별로 금리들인데 뭐 1%대 대부분 많이 있었죠. 이것들이 4.5까지 움직이는 아주 엄청난 상승. 미국도 제로에서 4.5로 올렸는데 한국은 3.5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금리의 변동이 단 1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쇼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사는 건 맞다.